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수업의 유동균 강사입니다. 이 컴알 1급은 국내 컴퓨터 자격증 중에는 최고 레벨에 속하는 자격증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시험 자체가 사무 분야에 잘 활용이 되는 분류이다 보니까 취업이나 승진 시험에 가산점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런 이유에서 많은 분들이 이 컴알 1급 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본 강의는 완전 초보자를 자처하는 분들도 강의만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학습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의 강의는 컴알 분야에선 이미 여러 사람에게 유명하고 합격 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검증된 강의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완전 컴맹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할 건데 그래도 합격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반드시 가능하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또 물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저의 강의는 컴알 시험에 대한 확실한 정보력이 있고요. 또한 각 사람에 맞춰서 학습 양과 방향이 설정되는 개인별 맞춤형 수업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컴알 시험에 대한 소개와 학습 방향, 그리고 보통 얼마나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컴퓨터를 통한 스프레드시트 작업과 데이터베이스 작업의 원활한 수행 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을 말하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액세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컴알 1급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과목을 다 응시하게 되겠고요. 2급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시트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되겠고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모든 국가기술 자격증이 그렇듯이 한 번 필기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2년간 실기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2년 안에 실기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완전히 자격증이 나와서 평생 자격사로 남게 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시험은 정기시험과 상설시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기시험은 정해진 일정에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정기시험이 되겠고요. 상설시험은 각 지역별로 수시로 진행이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상설시험의 일정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시험이 있고요. 중소도시도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시험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정기시험이 쉽나요? 상설시험이 쉽나요? 이 질문인데요. 일단 시험 기관에서 어떤 시험이라고 해서 더 쉽게 내고 어렵게 내고 이렇게를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의 특성을 잘 활용하시면 둘 중에 한쪽이 약간 수월하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정기시험 같은 경우는 1년에 정해진 일정에 의해서 치루어지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시험 출제 위원을 위촉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될 확률이 아무래도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 상설시험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시험 문제를 만들 수는 없죠. 문제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해 놓고 거기서 이제 뽑아서 랜덤으로 시험이 치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봤던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정기시험보다는 상설시험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아무래도 수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응시하기도 편하고 또한 시험의 난이도도 약간 수월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설시험으로 응시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기시험으로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분이 실기시험은 상설로 합격하셔도 되고요. 또한 상설로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분이 실기시험은 정기로 보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험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서부터 이 필기시험은 한글 윈도우 10 그리고 MS 오피스 2016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은 MS 오피스 2016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파트는 아니고 제가 강의에서 시범을 보여드리는 것을 참고만 하시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공부할 때 여러분 컴퓨터에 윈도우 10이 아니라 다른 버전 윈도우 7이나 8이 설치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고 MS 오피스도 다른 버전이 설치되어 있거나 혹은 오피스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습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이제 실기시험을 공부하게 될 때에는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MS 오피스 2016이 필요한데 여러분 가정에 2016이 아니고 다른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피스 2016 전에는 2013 버전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2019 버전도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 이런 버전들은 2016 버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학습 진행은 무난히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2013 이전 버전, 즉 2010 버전이나 2007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 버전들은 지금의 시험 버전인 2016과 비교해 봤을 때 차트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그럼 저희 집에는 2007이나 2010밖에 없는데 실습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이나 2007은 2016과 비교했을 때 차트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 외적인 부분들은 또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사이트에는 사실 이런 버전들로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학습하는 분들 중에는 아주 작은 차이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2016과 이런 버전들은 비슷하다라고 했지만 이런 버전으로 연습을 해도 뭔가 약간 색깔만 다르거나 이래도 불편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뭐 있기는 했거든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런 버전들로도 그냥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버전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차트 부분은 약간 좀 다르게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런 버전으로도 학습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MS 오피스와 비슷한 프로그램인 한컴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얘네들은 시험 대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시험은 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실기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MS 오피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필기시험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시험은 총 3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과목 컴퓨터 일반 20문제, 2과목 스프레드시트 20문제, 3과목 데이터베이스 20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총 60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 이제 12개씩, 12개는 이제 60점입니다. 12개, 12개, 12개 맞아서 36개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각 과목별로 8개 미만이 있으면 과락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과목은 12개 맞고 2과목은 11개 맞고 3과목은 13개 맞고 이러면 이제 총 36개가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과목 20문제 다 맞고 2과목도 20문제 다 맞았는데 3과목은 7개 맞았다. 그러면 이제 47개나 되지만 이 사람은 이제 8개 미만을 맞은 과목이 있기 때문에 과락으로 불합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골고루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실제 필기시험의 기출문제지입니다. 1과목 컴퓨터 일반에서는 네트워크 관련 문제라든지 컴퓨터 내부의 문제라든지 인터넷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과목은 엑셀에 관련된 문제들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3과목은 액세스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엑셀이나 액세스를 잘 다루어 보시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안에서 기능들을 다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진도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문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도 찍을 수 있다. 이런 특징이 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실기시험의 형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기시험은 직접 컴퓨터상에서 엑셀과 액세스를 열어놓고 작업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엑셀은 시트 단위로 문제가 이렇게 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작업 1번에서는 외부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오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작업 2번에서는 고급 필터 문제라든지 조건부 서식, 그리고 페이지 설정 관련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작업에서는 함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함수에 대해서는 제 강의에 특별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번에서는 피벗 테이블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작업 2번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매크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관련 도구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매크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1번에서는 차트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번에서는 프로그래밍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폼이 나오고 또 여기서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한 다음에 뭐 등록 같은 거 누르면 등록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액세스가 되겠는데요. 이 액세스 같은 경우는 문제 단위로 분리를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DB 구축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도 주로 테이블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지만 다른 파트에서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 단위로 분리를 하기보다는 각각의 개체의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테이블이란 개체는 뭔가의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런 테이블의 자료를 가지고 쿼리를 만들게 되겠는데요. 이 쿼리는 앞서의 테이블 자료를 가지고 테이블끼리 어떻게 연결을 한다든지 조건을 준다든지 정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가공하는 개체가 쿼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폼이 되겠는데요. 이 폼은 화면 설계를 담당하는 개체가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여기다 뭔가 이제 입력하고 조회하면 뭐 조회되고 데이터를 수정하면 또 수정도 되고 하는 곳이 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인쇄 설계를 담당하는 개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엑셀, 액세스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제가 드린 이 설명을 대강 들어봐도 이 프로그램들의 다양한 기능들을 섭렵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학습을 해야 되는 양은 뭐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이트에서 보편적인 추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았는데요. 필기시험은 30에서 40시간 정도, 실기시험은 70에서 100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면 시험 대비가 원활하게 가능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 커말 시험은 아무래도 필기보다는 실기가 더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실기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사이트의 강의실 상단에는 초단기 학습표라는 계획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 단기 과정은 1주 완성 계획표, 정규 과정은 2주 완성 계획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기는 단기에 대해서는 2주 완성 계획표, 정규는 3주 완성 계획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이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이 계획표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시작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 계획표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 계획표 자체가 만약 이 분량만으로 부족하게 될 때에는 강의실에 있는 나머지 진도를 더 나가면 됩니다. 해서 나는 완전 초보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계획표가 나에게는 안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이트에는 단기 과정하고 정규 과정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기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출풀이 과정이 되겠고요. 정규 과정은 이론 더하기 기출풀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기출풀이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문제에 필요한 개념을 끌어내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해서 단기 과정도 초보자가 학습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숙련자다라고 하더라도 정규 과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초보자다라고 하더라도 단기 과정을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뭐 기본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론을 먼저 좀 다룬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길 원하느냐 아니면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길 원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선생님이 선택을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셨었는데요. 저희 사이트의 필기 과정은 단기 과정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실기 과정은 정규 과정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보다는 실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기는 정규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는 선택을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정을 선택하면 중간 이상은 가는 것이죠. 해서 이 과정을 추천드리고요. 저희 사이트의 필기가 단기 과정 그리고 실기가 정규 과정인 상품은 혼합 패키지 상품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이미 결제를 해서 실기를 단기로 수강하는 분들이 뭐 정규로 바꿔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을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본 강의의 기본 구성. 우선 첫 번째로 무작정 강의 들으며 설명 적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아직 엑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또한 시험이 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안에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줄도 쳐드리고 답도 알려드리고 다 해드립니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씩 설명도 좀 적어보고 줄도 치고 답도 적고 이렇게 하면서 개념도 이해하고 시험이 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직접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틀린 부분, 찍어서 맞은 부분 위주로 강의를 통해서 발췌해서 설명을 듣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시험은 응용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합니다. 이전의 기출문제와 완전히 동일한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약간씩 변화가 있는데요. 그런 이제 응용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연습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의만 그냥 듣기만 했을 때에는 그런 응용적인 부분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해서 2단계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틀린 부분 위주로만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틀린 부분 위주로만 강의를 듣다 보면 진행하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여러모로 이런 식으로 스스로 풀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강인데, 이 특강 파트에서는 최신 기출문제들을 풀이해드리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개강한 후로 최신 기출문제들이 입수가 되게 되면 그때 그 풀이들을 추가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에서는 보너스 문제 풀이도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해서 앞부분만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4단계도 이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보통은 여기까지 진도를 다 나가야 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초단기 학습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게 되겠는데, 이 초단기 학습표는 이 전체 강의의 한 3분의 1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 분량만 맞춰도 시험을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어쨌든 제 강의는 각 개인에 맞춰서 진도량과 학습량이 조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단계 강의는 일단 강의 들으면서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하고, 2단계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 각자의 점수가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진행을 할 때 60점 이상이 계속 나온다면 그냥 시험을 보러 가라,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의 한 3분의 1 정도만 맞춰도 실력이 만들어져서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더 진도를 나가면서 필요에 맞게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 강의의 구성표는 각 사람에 맞춰서 시험을 빠르게 합격하는 데에도 맞는 구성표고요. 완전 컴맹을 자처하면서 금방 공부한 내용을 이제 금방금방 잊어버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맞는 구성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맨 마지막 회까지 계속 자세하게 설명드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진도를 계속해서 나가시는 분들은 중요한 개념들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반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숙달이 되고, 그러한 분들도 이제 이해가 되는 시간을 오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 강의의 장점. 컴퓨터 활용 능력 분야에 선호도 1위에 검증된 강의입니다. 각종 카페나 커뮤니티에 컴알 하면 저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저희 사이트의 홈페이지에는 시장조사 기관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인강 분야에 선호도 1위로 조사가 된 검증표가 올려져 있습니다. 빠른 최신 정보, 최신 기출문제 풀이의 제공. 일단 이 상설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가 공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기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연 3회 시행이 되면서 중간중간마다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는데, 저희가 문제가 공개가 될 때마다 바로바로 입수를 해서 그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빨리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로 수강자의 실력이 향상될 때까지 함께하는 강의입니다. 앞서 강의의 목차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사이트의 강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초단기 학습표, 이 초단기 학습표는 전체 강의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분량만 맞춰도 대부분은 합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완전 초보자를 자청하고 또 공부를 해도 금방금방 까먹는다 라고 하더라도 그냥 강의와 함께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시다 보면 결국엔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와 암기가 되도록 함께 해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문제에 관련된 각 기능을 시범 설명함으로써 초보자도 강의를 듣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수업 진행.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시험 문제에 엑셀이나 액세스에 기능적인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제가 직접 그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시범 설명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과 액세스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냥 강의를 들어가면서 이해도 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도 알아갈 수 있는 수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커말 시험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기 시험을 먼저 대비해야 필기 공부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필기 강의 안에서 제가 엑셀과 액세스로 다 시범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굳이 실기를 먼저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시험을 대비할 때 앞에 있는 시험에 더 집중하기 마련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실기를 공부했다가 필기 공부했다 다시 실기로 넘어가면 맨 처음 실기를 공부한 것이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그렇게 많이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 우선 집중해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에 또 역시 집중해서 합격하고, 이런 패턴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한 질문 답변 서비스. 일단 학습하시면서 궁금한 점들은 언제든 질문 답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필기보다는 실기일 때 질문을 이제 더 많이 하시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인터넷 강의를 구매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면, 이제 내가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얻기가 어렵지 않나요? 이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학원 같은 실 강의보다 저희 인터넷 강의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실 강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사람을 놓고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언제든 자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 거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반복해서 학습도 가능하고, 초보자일수록 오히려 인터넷 강의가 더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대한 소개와 학습 방향,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커말 분야에 많은 합격 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는 물론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졌던 회원님들도 합격하신 드라마틱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강의로 합격이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강의에서도 요구하는 학습량과 목표치가 있으니까요. 그것만 맞추는데 주 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